귀가 찌릿찌릿하게 울리면은 이 머리까지 아픈 정말 끔찍한. 안녕하세요, 이슈 리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소리가 쉬고 목구멍이 붓고 이물감으로 엄청 고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직업상 하루에도 몇 시간씩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피치를 하고 전화통화도 상당히 했고요. 심할 때는 3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해도 목소리가 쉬고 목에 메추리알 같은 게 걸린 듯한 이물감과 이 통증이 이 귀까지 전이가 돼서 귀가 말할 때마다 찌릿찌릿하게 울려서 귀가 찌릿찌릿하게 울리면은 이 머리 끔찍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 또 입원했었고요. 지방 출장 중에는 울산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해서 위산 역류로 후두 점막에 손상이 온 건지 각종 검사를 다 해봤고요. 내과 및 이비인후과 여러 한의원까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관련되는 병원들은 다 찾아난 만큼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스트레스냐면 한번 목이 쉬기 시작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일주일 정도 벙어리처럼 목을 아껴야 겨우 돌아오는데 또 한두 시간만 말을 해도 또 며칠간 목소리가 쉬어서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직장생활까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려서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웬만하면 문자로만 대화를 하자고 할 만큼 심각하였습니다. 인천의 어느 한방병원에서는 배꼽 주변과 목에 침을 맞고 한약을 받아왔는데 한 달 치료비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약 35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보름치만 받아온 후에 이것도 사기당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 약을 중단했습니다. 어느 큰 이비인후과에서는 소염 진통제라도 처방받으려고 들어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서울에 목통증 전문 한방병원이 있다고 오히려 양방에서 한방으로 소개를 시켜주셔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처럼 한 줄기 희망을 갖고 그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대형 한방병원이었는데요. 원장님께서는 침대에 누우라고 하고 제 갈비뼈 밑에 배를 여러 군데를 꾹꾹 눌러보시더니 정말이지 1cm도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통증은 엄청났고요. 목이 아픈데 왜 배를 눌러보시는 거지? 의아스러웠는데 상당히 긴 시간 의학적인 설명이 꽤 일리가 있었고 3개월간 한약 복용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완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3달간 예상 병원비는 약 800에서 900만 원 선이라고 하셨는데 비싼 병원비에도 놀랐지만 저와 비슷한 증상으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는 우선 한 달만 치료해 보면서 차도를 살피며 진행하자 하셔서 물리치료 후에 약은 택배로 받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디톡스를 해야 한다고 금식 후에 식용유 같은 한약을 마셨는데 주말 내내 미식거림으로 밤새 변기통에 얼굴을 묻고 다시는 치료를 못할 것 같을 정도로 괴로웠는데요. 이번에도 의사들의 연구 활동을 위한 마루타가 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출장을 갔을 때는 지방에 있는 체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물리치료는 1회에 약 11만 원 정도 되었고요. 이게 마지막 치료라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견뎌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3달도 가기 전에 한 달쯤 되어 갔을 때 증상이 거의 없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시간의 강의와 통화를 하고 수다를 떨어도 목이 점점 쉬지가 않는 거예요. 통증도 스르르 없어지면서 목구멍에 메추리알 같은 것도 어느새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나아가는 과정인지 내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몇 년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겨우 한 달 만에 호전된다는 것이 제겐 굉장히 낯선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암처럼 중대 질병도 아닌데 유난 떤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목통증이 귀까지 전이되었는데 무엇보다 예전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과 우울증까지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내과와 이비인후과에서는 노화로 인해서 위 근육이 탄력 저하로 위산이 역류의 원인이라고 해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위산 역류되지 않도록 잘 때도 세우고 자라고 해서 몇 년간 소파에서만 잠을 자다가 이 목 디스크까지 생길 만큼 정말이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투병기였습니다. 원래 허스키한 목소리와 신목소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신목소리는 좀 듣기 거북하고 통성기도를 몇 년 동안 하고 나면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있는 그런 상태로 몇 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였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아무튼 오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의술이 또 없었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의술이 눈부시게 발전되지는 않았겠죠. 그동안 치료로 들인 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희한한 게 이 몸이 질병으로부터 나아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의술의 힘이 없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참 좋은 시대에 살 수 있는 것도 축복인 듯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상당히 비싸고요. 거의 1,0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한 달 조금 더 치료받았으니까 물리치료까지 합해서 약 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동안 치료비로 들어간 것으로 총액으로 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목이 너무 아프고 목소리가 쉰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오늘의 결론, 좋은 목소리도 신뢰감을 주는 충분한 요소이다. 물론 병원비는 상당히 비싸지만 이게 목구멍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이메일 주시면 병원이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은 이렇게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